2017년 4월 15일 19일차 고래벌 해변 인증센터에서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까지 54.5km, 울진 은어다리 인증센터에서 임원 인증센터, 한재공원 인증센터, 추암 인증센터를 거쳐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차량. 선택의 여지 없이 아침 식사를 위해서 같은 식당으로 가야만 했다. 메뉴도 마찬가지. 중천에 떠있나 싶을 정도로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월성정을 향해 출발했다. 재작년에 망상에서 경주까지 동해안길을 라이딩할 때에는 고래벌 해변이나 월송정 그리고 울진 은어다리 등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전용 자전거 길이 아니어서 국도에 표시된 자전거만 보고 달린 기억이 났다. 중간중간 전용 도로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다를 끼고 돌면서 시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번 도로를 따라 길게 뻗은 모습이 저 앞에 있는 모퉁이를 지나서까지 계속되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10분을 채 가지 못해 전용 도로는 끊어지고 비포장길이 나왔다. 길이 어떻게 이어지니 어디로 가라는 안내문도 없이. 일반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니 어느덧 구포해변을 지나고 있었다. 멋진 조형물과 새롭게 단장한 주변 시설들이 처음 와보는 해변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그리고 도착한 월송정 인증센터. 밖에서 본 월송정은 넓은 소나무숲 공원이었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30, 40대의 남성 4명이 도착했다. 그랜드슬램을 목표로 구간 종주를 하는 팀이었고 오늘은 어디에서 묵으면서 영양보충을 해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는 모습으로 보아 즐기면서 라이딩을 하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다. 월성정 관광을 빠뜨릴 수 없다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부러운 마음이 내 눈동자를 축축하게 만들었다. 다음에는 꼭 저 안을 둘러보리라고 다짐하며 자전거에 올라탔다. 동해안길은 언덕길을 꽤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한재공원이나 망양휴게소로 올라가는 길은 고도가 높더라도 길이가 길어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을 수 있었지만 월성정에서 망양휴게소 사이에 존재하는 2개의 경사길은 댄싱을 해야만 오를 수 있었다. 얼핏 보아도 15%는 좋게 넘을 것 같은 경사도였다. 그나마 길이가 짧으니 다행인 이 길은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었다. 재작년에 한여름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첫 번째 경사를 오른 후 아들과 함께 머리에 물을 뿌리며 쉬고 있을 때 경운길을 타고 지나가는 할아버지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났다. 다시 평지로 내려와 해변을 달리다가 망양정 예터라는 표지판을 보고 멈추어 섰는데 해변 어디에도 예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본격적인 자전거 시즌이 시작되었고 주말이 겹친 이후로 오늘은 마주치는 라이더의 숫자가 꽤 많았다. 망양휴게소로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MTB를 타고 가는 라이더와 인사를 하며 지나치기도 하고 마주오는 라이더와는 손을 들어 안전을 기원하기도 하며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7번 국도에 접해 있어서인지 자동차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인증부스는 휴게소 앞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바다가 바라보이는 자리에서 제법 오래된 소나무 그늘에는 여러 개의 벤치도 놓여 있었다. 꽤 많은 숫자의 라이더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쉬고 있었는데 도장을 찍고 나와서는 라이더의 출입이 뜸한 틈을 이용해 인증사진을 찍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쉬어갈까 생각도 했지만 쉬고 있는 라이더들이 명상에만 잠겨 있는 것도 아니고 오고 가는 자동차 여행객들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서 그냥 출발하기로 했다. 돌아서는데 직영공원에서 만난 청년과 다시 마주쳤다.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2번이나 만난 기념으로 가지고 있던 파워젤을 꺼내 하나씩 나누어 먹었다. 청년이 기념으로
보관하겠다며 사진을 같이 찍자고 했다. 흔쾌히 응한 후에 인중부스 옆에 선 채 자전거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는 제주도까지 여행을 마친 후에 유럽으로 떠난다고 했다. 당연히 자전거 여행이며 5월 중에 출발한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니던 명함을 꺼내어 건네주었다.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자전거 세계 일주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말해주니 꼭 그렇게 하자고 내 손을 잡았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라는 당부와 함께 작별 인사를 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 로드 자전거의 가장 큰 재미는 바로 이 다운힐에 있지 않겠는가. 내 자전거로 커브가 거의 없는 내리막길에서는 시속 60km 넘게 달린 경험이 있지만 망향휴게소에서 내려가는 길은 급회전은 아니더라도 마주오는 자동차를 가정하면서 달려야 하므로 브레이크를 잡으며 적절한 속력을 유지해야만 했다. 그래도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다운힐을 즐길 수 있었고 반대편에서 어필에 온 힘을 다 쓰고 있는 라이더들을 바라보자니 설산이라도 정복한 사람처럼 성취감이 느껴졌다. 나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파이팅을 외쳐주는 라이더가 있었지만 보답하는 인사는 하지 못했다. 빠른 속력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커브를 준비하기 위해 양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지로 내려와서 해변을 달리는데 MTB를 탄 라이더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연세가 70이 넘은 분이었는데 고성까지 간다고 하기에 대단하시다고 치하를 해드렸다. 어제는 약 220km를 탔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깜짝 놀랐다. 나의 경우 이번 여행에서 하루에 150km를 넘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살펴보았다. 모양은 MTB였는데 페달축이 많이 커 보였다. 무슨 이유냐고 물으니 모터를 달았다고 해서 모터로만 달리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냐고 질문을 하니 3시간 정도 달린다고 하셨다. 모터를 달고서라도 국토종주를 하겠다는 집념에 감탄하여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드렸다. 작별 인사를 하고 앞으로 달려나가시는데 순식간에 모습이 저물어 보였다. 모터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내가 노인이 되어도 저분처럼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간직하고 싶다는 바람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 드디어 울진 은어다리에 도착했다. 인증센터는 멀리서도 보일 만큼 탁 트인 장소에 빨간색으로 예쁘게 단장하고 서 있었다. 은어다리라는 명칭에 대해 상당히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인증센터를 발견한 다음 주변을 찾아 살폈는데 실물이 보이지 않았다. 인증센터는 자전거 도로에 접해 있지만 은어다리는 2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증센터 앞에 자전거를 세우는데 조금 전에 만난 모터자전거 어르신이 인증부스 앞에 서 있었다. 누군가와 재미있게 담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다. 고생하셨다고 화답을 한 뒤 같이 대화를 나누던 사람을 보니 이천에서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구간 종주를 하는 라이딩 팀에게 물자 보급을 위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그분의 자동차 지붕에 자전거 2대가 거치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는 짐작이 들었다. 모토자전거 어르신께 명함을 드리면서 나의 장래 계획과 포부를 간략하게 설명했더니 당신도 자전거 세계 일주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문자 하나 달라고 말씀드렸다. 임원으로 출발하는 어르신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은어다리의 실물을 보기 위해 둑으로 올라갔다. 은어다리는 동해안길 경북 구간을 새로 등록하면서 울진 남대천을 건너는 자전거 전용 교량으로 새로 준공한 시설이었다. 재작년에는 어느 길로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다리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자전거 길로 임원을 향해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나는 임원까지 자전거로 가지는 않더라도 다리를 건너갔다 올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점심시간이 이미 넘어가고 있었고 아내가 울진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되었기에 다음으로 미루었다.
은어다리부터 임원항까지는 국토종주에 속한 자전거 길이 아니다. 고성에서 임원항까지 동해안길 강원 구간이고 은어다리에서 밑으로는 동해안길 경북 구간인데 그 사이에서 꽂아 놓은 보리자루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전용 자전거 길도 아니니 재작년과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차량 혼용도로 일터인데 이정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헤맸던 경험을 다시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재작년에 달릴 때 인증수첩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임원과 한재공원 그리고 추암의 인증센터만 들러 도장을 찍고 사이버 인증을 획득하면 동해안길에서의 일정은 마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오늘 중으로 춘천에 도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날인 다음 날 북한강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 임원 인증센터에 도착하니 예전의 그 자리가 아니었다. 재작년에는 약간 구석진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위치에 있었고 주변은 공원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한재공원 인증센터에서 보는 전경은 자전거길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영덕 해맞이 공원도 절경이지만 한재공원이 고도가 더 높아 더 시원한 맛이 난다. 망향휴게소도 고도는 여기와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너무 혼잡함으로 경치를 즐기기에는 알맞지 않다. 재작년에 지금 운전하는 아들과 함께 여기 인증센터에서 사진을 찍고 임원 쪽으로 내려갔었다. 아들이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자꾸 앞서서 달리려는 경향이 있기에 내리막길에서는 절대로 앞지르지 말라고 주의를 준 뒤 먼저 출발했다. 보통은 내리막길에서 커브를 돌면 뒤에 오는 아들이 보였는데 그때에는 그렇지 않았고 평지에 도착해서 한참을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생각하면서 오르막을 다시 올라왔는데 아들의 자전거가 인증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누워있고 아들은 보도블록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한돈을 어떻게 팔았는지 도로 경계석에 부딪혔다는 얘기를 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자전거를 타고 같이 내려가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아스팔트 위에 남아 있었다. 추암인증센터의 주변 시설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우선 대규모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지도에는 인증센터의 위치가 검색되는데 현장에서는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도 없었고 예전의 기억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한참을 헤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두 줄로 오고 가는 경사를 따라가니 인증센터가 보였다. 도장을 찍고 인증센터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서 주변 경치를 감상하였다. 어찌 이리 변해서 알아볼 수가 없나 하는 생각에 지도를 보니 추암해수욕장과 증산해수욕장을 연결하는 구름다리를 건설한 것인데 중간에 이사부 사자공원을 바다 쪽으로 돌게 되어 있던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제야 생각이 났다. 재작년에 한창 공사 중인 해수욕장에 도착했었는데 모래사장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전거 길도 끊어지고 경사가 50도는 충분히 넘어 보이는 산길에 멍석을 깔아놓은 등산로가 놓여져 있었다. 세상에 이런 자전거 길이 어디 있냐고 불평을 하며 자전거를 메고 올라갔었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였던 것이다. 그때에는 이 구름다리 기초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건만.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만들어준 동해시에 감사드렸다. 이로써 강원도길에서의 할 일은 다 마친 셈이었다. 춘천으로 가는 일만 남았으므로 서둘러 출발했다. 춘천에는 누님이 살고 계신다. 그래서 연천에서 북한강길을 여러 번 달릴 수 있었다. 누님 집에서 자면 되니까. 오늘도 누님께 신세를 지겠다고 미리 연락을 해 두었다.